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운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 이러면서 다당제 실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권 없는 정치, 성역 없는 법치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아주 길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은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롭게 만드는 신당, 제3지대 빅텐트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신당에서 자기가 대표를 맡거나 아니면 차기 대권 도전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지난번 9일에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도 그때도 자기는 허드렛물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장애물 하나가 걷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3지대 빅텐트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어차피 그 주역은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사람 간의 서열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제3의 인물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빅텐트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큰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조그만 조직도요. 그 안에서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조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조직, 제3지대 빅텐트, 그거 크게 해봤자 나중에 20-30명 의석 확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안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면 요 제3지대 빅텐트의 주도권을 둘러싸고서도 자기네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갈등 때문에 처음에 합의했던 제3지대 빅텐트가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제3지대 빅텐트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굴러가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가 깨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이 세 사람은 이제 내일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와는 어떤 관계인가? 결국은 합칠 텐데. 그런데 자기네들 셋이 주도적으로 신당 계획을 발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저는 약간의 주도권 다툼 양상이라고 봅니다. 자, 김종민 의원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총선에서 3파전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파전 구도. 국민의힘, 민주당, 그 다음에 제3지대. 요렇게 3파전을 만들겠다는 거죠. 조응천 의원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당의 1차 목표는 7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 왜 7석이냐? 7석을 확보해야 기호 3번이 됩니다. 1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것도 목표다. 왜냐하면 이래야 많은 지망자들이 이 제3지대 문을 두드릴 거거든요. 어차피 이 당은 대단한 돈이 있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후보 기탁금 이런 거를 대주거나 이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5% 이상 이제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 기호 3번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은 합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당.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각각 흩어져서 각계약진을 하다 보면 기호가 3, 4, 5, 6 이렇게 되겠죠. 내지는 기호 3번은 정의당이 차지하고 정의당은 6석입니다. 심상정 의원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 이렇게 해서 6석입니다. 그러니까 6석이 안 되면 기호 3번은 정의당,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4, 5, 6, 7 이렇게 해봤자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돼가지고서는 제3지대 빅텐트는 뭐 물론이고 제3지대에서 과연 의석을 비례대표 빼고서 확보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아주 강력한 의문이 든다. 이런 부분은 그 원칙과 상식 3명은 거의 공통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원호 의원도 오늘 SBS 라디오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신당 등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빅텐트를 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이준석 신당이 가장 먼저 며칠 사이에 이제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원 확보는 거기는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당원 확보를 하니까 문제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허은하 의원 탈당을 하는 바람에 현역 의원 이제 벗어났죠.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원칙과 상식에는 현역 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각각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제3지대 빅텐트의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필요성이 있고 원칙과 상식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뭐 이념이고 뭐고 뭐 이런 걸 좀 뛰어넘어서 만나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 성공할 것이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국정치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3지대 빅텐트가 성공한 경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당은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대개 명망가 1인 중심의 정당입니다. 뭐 1992년에 정주영 통일국민당, 그 다음에 96년에 JP의 자민련, 그 다음에 2016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다 제3당으로서 교섭단체 이상을 확보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는 제3지대 빅텐트가 아닙니다. 제3당이긴 하지만 빅텐트는 아니었다. 그거는 정주영, JP, 그 다음에 안철수라는 개인 명망가 중심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제3지대의 빅텐트가 생긴다면 이거는 개인 명망가 중심의 정당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물론 그 안에 명망가는 이낙연, 이준석 뭐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제3의 인물 명망가 누군가가 뭐 전직 총리 중에 또 누군가가 합류한다, 뭐 김부겸 뭐 이렇게 합류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명망가가 되겠죠. 그렇지만 누구 한 사람이 주도하는 명망가 정당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제3지대의 빅텐트 가능성, 이게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논평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호 3번의 문제인데, 현재 정의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원칙과 상식에 3명이 있으니까 4명을 더 확보하면 기호 3번이 되는 겁니다. 현역 의원. 그럼 이 4명을 확보하는 과정이 언제쯤 될까? 다 이달 중순, 그러니까 일주일 내로 아마 창당을 하겠다,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이준석 신당도 그렇고 지금 원칙과 상식의 신당도 뭐 내일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뭐 일주일 내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뭐 1월 중에는 신당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기호 3번이 되려면 4명이 더 필요한데, 현역 의원. 이게 언제쯤 될 것인가? 지금 어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하위 20 내지 30%는 그 경선 과정에서 감점을 30%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통보가 됐다. 이래서 찌라시가 확 돌았습니다. 명단까지. 무려 한 거의 30명 가까운 명단이 쫙 돌았습니다. 거기 보면 대부분 비명계입니다. 친명계는 별로 없고요. 친명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사실일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개별적으로 통보한 적 없다. 그 기사 오보다. 내려라. 안 내리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 기사를 썼던 일부 매체들이 기사를 내렸습니다. 아마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거 곧 통보됩니다. 만약에 통보 안 됐다는 민주당 주장이 사실을 할지라도 곧 통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30% 감점을 하면요, 거의 경선 하나만 합니다. 그렇죠? 경선 탈락이죠. 근데 경선에 본인이 일단 들어가는 순간 탈당해서 출마 못 합니다. 그러니까 30% 감산이 된다는, 바로 그 사람들은 통보받는 순간, 제가 보건대는 통보받는 순간 아마도 탈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3지대 빅텐트로 모일 가능성이, 물론 다 모이진 않겠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영남권 물갈이 얘기 지금 파다합니다. 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부산 수영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대통령실에 있는 주진우 전 비서관 사표 내고 부산에 공천받겠다고 나갔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 동아일보 기자도 사표 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동아일보 편집국장 출신도 부산에 출마한다고 하고, 근데 어느 정도 내락을 받았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부산에 지금 18석이 있는데 그 중에 15석이 국민의힘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벌써 4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상당한 숫자가 지금 공천 탈락이 예고된 것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그 공천 탈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 제3지대의 빅텐트, 여기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있다. 그게 완벽하게 그냥 이낙연 또는 원칙과 상식 중심의 신당이라면 문 두드리기가 어려울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까지 합류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당은 비명 비윤 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자들이 그 당의 문을 두드리기가 비교적 수월해지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1차적으로는 설 전에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아마 설 직후 정도 됐을 때, 그때 기호 3번을 달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때 현역 의원들이 여러 명이 이제 그 제3지대의 빅텐트가 될 경우 여기로 합류하게 되고, 그때 기호 3번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더 몸집을 불려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민주당의 하위 20-30%면 그것만 해도 거의 20-30명 됩니다. 그 중에 절반만 여기 합류한다고 하고, 국민의힘에 일부 합류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풍족해지는 거죠. 선거 자금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기호 3번은 2월 중순, 빠르면 설 전에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원내 교섭단체의 가능성도 있다. 그거는 대략 뭐 2월 말이나 3월 초쯤 되면 가능성이 보인다.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의 고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제 워낙 이 사람들이 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다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는 그런 전례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